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우리은행 자기소개서부담성입니다. 네, 공통 1, 2번은 공통이고요. 마지막 3번은 일반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이랑 이제 IT 부분은 3번 문항이 좀 다르던데 그 관련해서는 시간이 된다면 해보겠습니다. 네. 작전명 뭐 따라하세요. 3번 문항 디지털 IT 인력이 아닌 일반 지원자도 DT 관련 준비를 해왔음을 입증하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1, 2번은 공통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맞다. 제 강의는 1.25랑 1.5에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합격되고 안 되고는 뭐다?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보고 나서부터는, 이 정도까지 자소서 문항을 설명해주는 분이 있나? 할 정도로 저를 전적으로 믿게 되실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좀 혀 아래 좀 약간 헐어서 좀 말이 좀 세게 안 나갈 수 있는데, 예, 여러분들, 이게 더 듣기 좋다면, 여태까지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 성공 취업을 위해서 또 제가 또 힘을 내보겠습니다. 네. 자, 1번하고 3번이 같고, 이제 2번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뭐 이렇게 세 개 문항이 있는 정도에는 사실 우선순위가 무의미하겠죠. 예. 근데 대부분의 1번은 당연히 지원동이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제가 3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여기 이 천자 정도 수준으로 이 문항을 줬다라는 거는 결국 이 문항에서 뭐다? 알고 싶은 경험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업적과 경험을 알고 싶은 게 많은 건데 여기서도 결국 업적보다는 업적이 있으면 좋고 또 경험을 많이 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다. 자,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이제 3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 은행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실제 내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트렌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 공부도 하고 그 관련돼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실제로 IT 관련된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에 대한 공부를 늦추지 않고 있단 말인데 그래서 이 문항에서 알고자 하는 거는 일반직 지원자인데도 요즘의 금융권, 자, 빅테크,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이런 빅테크의 출현으로 시중 은행들이 어떤 형식으로 이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이 급증하는 이런 상황 이제 실제로 뭐 40대나 50대, 60대 분들도 실제로 이제 이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 좀 활용도가 많아진 이런 상황들 실제로 이런 영업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은행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되는지 과연 일반직이라고 했을 때도 실제로 기존에 했었던 방식 그런 대면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뭐 이런 걸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한 사람이냐를 보는 거고 당연히 요즘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 실제로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접했을 거고 그런 거를 많이 알 건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단편적인 접근만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자신만의 이 디지털 전환의 생각이 있는 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나름대로 실제 이 DT에 대해서는 각 금융사나 이런 각 산업에서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는데 근데 어느 정도로 지금 금융권들이 하고 있는 이런 방향과 전략성을 보면 정답은 나온다. 그래서 이 D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정답을 내릴 필요는 없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은행이 뭘 하고 있는지 발표 주세요. 우리은행이 이 디지털 관련해서 뭘 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다. 자, 이런 전략. 뭘 하고 있지? 자,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을 때 위비톡을 이제 최근에 종료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관련돼서 우리은행은 우리 IFS 기반으로 이런 IT 기반의 사업을 나름대로 금융권 치고는 공격적으로 해준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이 클라우드 관련된 법이
제정이 2019년도 1월에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라는 게 올해 8월 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마이데이터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각 기관에서 이제 고객이 개인 동의한다면 그 개인 정보를 이제 비식별화해서 나름 그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관한테 막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그 기반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각 금융권들이 죄송합니다. 각 금융권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은행도 이런 마이데이터를 기관에서 받아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현황을 잘 펼치세요. 현황을 조사하고 자, 우리은행이 마이데이터라는 키워드로 구글링하면 나올 겁니다. 자, 다시 우리은행 마이데이터라는 걸로 키워드를 하면은 나올 거고 그 관련된 기사들이나 현황을 다 조사를 해라.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한은행이라든지 KB 하나은행이라든지 그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대형 그러니까 대형 은행사들이 또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조사를 해다. 그리고 엑셀을 정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기 안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하고 있는 그 타 금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하거나 그럼 현황들을 조사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다. 자, 거기서 해외나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사례, 국내 사례든 해외 사례를 찾아보고 그런 그런 해외나 국내는 아니고 해외 같은 데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마이데이터 각 기관의 이런 개인정보를 막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했던 해외 선진 사례도 있을 거다. 자, 일본이든지 미국이든지 유럽 관련돼서 그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했던 경험을 그런 활용 사례를 조사해보고 그런 데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관련된 거는 결국 법인 관련이나 그 기업금융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개인 관련돼서의 어떤 그 비즈니스의 창출 사례를 고민해봐라. 그래서 현재 우리은행이 하고 있는 또 플러스 자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우리은행이 현재 수익성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그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사업이나 현황에 조사를 해서 그 관련돼서 좀 나름대로 서술해줘. 뭐 시중에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그 나름에서도 최근에 하고 있는 뭐 실제 고객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접목해 준다면 플러스 가점이 되겠죠. 아, 이 친구는 우리 은행에 대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했구나. 자, 이 부분이 20% 정도만 작성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들 봅시세요. 제가 말했던 이런 조사했던 과정들이 단순 명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조사 과정을 실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엑셀을 다 정리해놓고 이렇게 막 자신만의 그런 해외 선진 사례도 막 정리하다 보면은 그런 과정 안에서, 아, 이런 것도 해외에서 하고 있으니 이런 거를 좀 이런 걸로 살짝 바꿔서 이렇게 우리은행에 접목한다고 해야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3번 문항에서 여러분들한테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거를, 새로운 거를 신규 고객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 뭔지라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답을 얻으려고 하는 문항이 아닙니다. 그냥 최근에 은행 트렌드, 금융권의 트렌드가 뭔지 알고 그럼 실제로 트렌드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금융권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관련돼서 현재 자신만의 관점으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규 공획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자신만의 논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냐. 자, 그래서 이 준호플로가 봤을 때는 결국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의 창출인 거고 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의 창출은 결국 이 디지털 시대, DT 시대에서 금융권이 그리고 있는 방향인데 이렇게 금융권이 그리고 있는 방향은 결국 마이데이터로 인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실제 활용이 폭이 넓어졌고 이런 거를 다 각 기관에서 받아서 이런 거를 기존에 어떻게 비즈니스에 접목시킬 건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결국 핵심이고 정답이라는 거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디지털이나 IT가 아닌 실제 일반 지원자한테 이런 역량을 요구하느냐? 결국 앞으로 이게 향후 1년부터 5년 이내에
바로 여러분들 와서 이거 정답을 내라는 건 아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실제로 뭐 그냥 지점단에서 그 대면 영업으로 들어가서 그런 일부터 시작하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거를 고민해보고 스스로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에서 이제 그 업무를 하면서도 대면 거래를 하면서도 이런 고민을 해서 실제로 그런 TFT 발령 받아서 그쪽 부서에서 이런 실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자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현황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이 문항에서는 전문가나 뭔가 디지털 관련돼서의 인력을 정말 뭐 디지털 관련돼서의 어떤 전문가나 이런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는 게 아니라 준비나 대비를 하고 있는가 정도 수준인 거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여기서도 업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생각할 수 있는데, 경험에 집중해서 쓰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 관련돼서 뭘 써야 되냐? 과거 여러분들이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IoT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실제로 뭐 파이썬, 특히 파이썬이 중요합니다. 파이썬 관련돼서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관련돼서 그런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게 있고, 본인만의 디테일링을 키우는 방법이 있으면 뭐 저건 뭐 잡지를 본다라든지 뭐 기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뉴스에서도 본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금융 공공기관에서 제시하는 이런 디지털 뭐 금융감독원이나 뭐 특히 뭐 금융보안원 이런 금융 관련돼서의 이런 IT 기반에서 나오는 이런 리포트들을 계속 보고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다라든지 그런 걸 모두 적고 정기적으로 보고 있고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고 본인의 업적이 있다면 20%. 자, 여러분들의 이 디지털 관련돼서 대학교 다니면서 이런 프로젝트나 그 관련돼서의 어떤 이런 공모전 나갔다든지 아니면 팀 과제를 이 디지털 관련해서 했던 거 있다면 그런 거 그냥 거기서 내가 성과 냈던 거 정도로 가볍게 접근하고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근데 20대 80으로 업적 경험을 쓰는데 최대한 그래도 업적을 뽑아서 써볼 결과물이 있다면 그걸 쓰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이런 디지털 관련된 DT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이런 거를 나열식으로 어떤 자신이 그런 과정에서 어떤 목표가 있었고 그런 거를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들, 예, 그게 700자 이상이 되면은 이 글은 게임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글의 핵심은 뭔가 정답을 내라는 게 아니고 그 관련돼서의 이런 현황 조사를 해서 앞으로 자신만의 어떤 전략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 전략도 뭔가 지금 이 내부에서도 지금 뭐 관련돼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실효성 있는 전략을 제시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그 취준생 분들은 데이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걸 원해서 그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실제 디지털에 대한 현황을 이해하고 현재 이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네. 여러분들, 네, 제 중간에 네, 좀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자, 2번하고 이제 1번이 남았네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에 이제 지원한 동기, 뭐 2번, 이거는 좀 뻔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주노플러가 누누이 말하는 현재 전략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본다. 자, 이것도 결국 이 3번하고 비슷하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그 조사를 했는지, 자, 이런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고, 또 우리은행에 관련해서 현재 그런 사업을 준비 중인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전략을 꿰뚫어 보고 가장 최근에 관련돼서 잘했던 것, 즉 성공했던 사업에 대해서 잘한 점을 꼭 집어서 이게 지원한 동기라고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자, 여러분들, 금융권의 화두는 디지털이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에 대해서 가장 핫한 게 뭐냐? 그럼 최근에 그 클라우드 기반의 실제로 그 온프라미스라고 하는 기존에 그 하드웨어 장비나 이런 거에서 실제로 그 시스템 인프라가 있었다면 이거를 클라우드에 관련돼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버를 구성하는 건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마이데이터로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외부기관 가서 받으려면 그거에 대해서 그 하드웨어 장비 어떤 서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는 실제로 계속 추가해서 돈만 내면 이 데이터가
뭐 100테라가 됐든 1000테라가 됐든 뭐 더 그 이상의 뭐 엄청나게 수많은 데이터를 받아도 돈만 더 내면은 서버를 증설해서 이런 데이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다. 자, 이제 이거는 지극히 IP적인 건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클라우드 전환은 어느 정도 단계이고 또 그런 관련돼서 또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 전략을 이해해서 그 관련돼서 우리은행이 정말 이런 부분을 빨리 디지털 금융시대에 잘 대응하고 있다. 잘한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주노플로는 디지털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이 우리은행에 대해서 타 시중은행 대비 신한은행이나 KB 하나은행이나 여러 가지 시중은행 대비 잘하고 있는 점을 조사를 한 후에 써주면 되는 거다. 그게 지원한 동기라고 하고 이게 2줄 이내로 작성이 돼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은행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냈다고 시작을 하고 자, 우리은행 담당자가 봤을 때, 그치, 우리가 타 은행보다는 이런 부분 잘 대응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제대로 조사했네? 이런 느낌이 되면은, 이 1번 지원 동기는 어느 정도 8, 90%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의 일반직 관련돼서 나는 금융에서도 이 기업금융 아니면 이 개인금융에서도 이런 부분에 뭐 외환이나 외환 아니면 이런 역량을 더 쌓는 게 내 목표고 이런 목표를 바탕으로 현재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쌓고 또 자격증 취득해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겁니다. 본인이 하였던 노력에 대해서 또 이 DT 관련된 것도 살짝 나열식으로 뭐 한두 줄 정도 짧게 써주면 되는 거다. 자, 결국 여기서 볼자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하였던 노력을 알고 싶은 거니까 실제로 이 관련된 앞단은 2줄이나 3줄 이내로 끝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자 다시 이 150자 이내로나 100자 이내나 150자 이내로 끝내야 되고 나머지 400자나 450자 정도가 이 관련된 내용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 2번 남았는데요. 자, 2번은 그냥 빨리 퀵하게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내재이도는 뭐냐? 결국 자기가 할당받은 업무만 하고 업무에 선을 그는 친구가 아니라 동료들이 담당하는 업무도 파악하여 소통 협업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형 인재의 좋은 자세를 가진 사람인가요? 배포치세요. 좋은 자세입니다. 배포치세요. 자, 따라하세요. 좋은 자세. 자, 좋은 자세. 자, 여기 이번의 문항은 이렇게 신입을 막 뽑아놨는데 자기 일만 하려고 하고 자기 일 외에는 다른 거 신경도 안 쓰는 결국 제가 왜 이 일까지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팀워크를 저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 여러분들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상급자 대리나 또 과차장급의 일을 대신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또 그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이 많은데 초반에는 일을 배워야 된다면서 과차장이 자신 일까지 막 주거든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 일도 아닌데 이거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 동료들이 담당하는 업무도 배우는 자세로 할 사람인지 나름대로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과제를 부여받았을 때 결국 이해관계자가 대리급 선배나 과장급 선배나 아니면 타 부서의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가져야 되는지, 자, 그거를 파악하려는 거고, 거기서의 좋은 자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재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히가 중요한 키워드를 하겠다. 팀워크를 높이기 위한 행동은 여러분들이 뜨끔하셨을 텐데, 기쁨조나 뭐 동료들을 복돋아 줬다라든지 내가 헌신해서 내 나름대로 피해를 봐서 동료들한테 이렇게 이점을 줬다라는 정도의 이 대학생 수준의 접근이 아니라 실제 사회인으로서 직업을 가지는 이어서 그런 가능성이 보여지는지 학생을 가르칠 시간도 없다. 조직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런 문항을 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전공의 전문성, 이런 자격증이나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서 업무에 선을 긋지 않고 동료들의 업무도 파악했던 사례를 쓰는 게 가장 베스트한 거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나는 알바를 했는데 내가 알바를 담당하는 게 캐셔만 했을 거다. 근데 돈을 수납하는 거
외에도 음료 제조도 하고 요리도 만드는 것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있다 한다면 뭐 샌드위치 만들고 이런 것도 내가 더 나서서 어떻게 방법을 더 배워가지고 더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도움 줬다. 이거는 알바의 최고 정말 이제 그 가장 심플한 사례를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슷한 사회생활이라든지 여러 인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었던 것들을 써주면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시간을 쓰거나 지식을 쌓기 위해 아등바등 했었던 점을 최대한 많이 써주고 결과는 한 줄로 써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한 줄. 자, 따라하세요. 한 줄이고, 여러분들이 추가 시간을 쓰거나 지식을 쌓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했던 점. 자, 노력이 빠졌는데, 노력했던 점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추가 시간 썼던 거, 그리고 이런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나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서 동료들의 업무도 파악했던 사례가 있다면 이 내용. 자, 가장 1순위는 이 자신의 그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서 동료들의 업무도 파악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게 1순위를 쓰시고, 만약에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하다면, 길지 않다면 이건 무조건 쓰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인 것처럼. 그러면은 이거를 길다면은 이거를 400자 이상 쓰고 나머지 이거를 100자 이내로 써도 되는데, 앞에 써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짧다면 200자라면 나름대로 이 뒤에 추가적인 지식 쌓기에서 이런 했던 노력들, 자, 이거를 300자 정도 쓰면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우선순위는 이거지만 결국 이 나름대로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분배해서 써도 무난하겠다. 중요한 거는 3번 문항이나 1번 문항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좀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는데요.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구독은 목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